장내 세균 먹잇감을 장으로 보내자. 그렇다면은 무분별한 식생활과 스트레스 그리고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현대인의 장기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진 않다. 살아있는 유익균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장내 세균을 개선시키면 된다. 변비만을 해소해도 면역력이 강해진다. 변비만, 배변을 촉진하려면 장내 세균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끈끈이 삼총사, 다당류 외에도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나토에는 나토키나제라는 것이 있고 후코이단 등 콜레스테롤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시키는 오크라의 끈적이는 성분인 당당류 외에도 것이 있다. 활성산소 잘 씹기. 제대로 씹지 않아도 행복을 주는 음식은 경계해라. 잘 씹어야 되는 건데 씹지 않아도 행복을 준다. 턱이 없는 생물은 항체도 없다. 우리가 뭔가를 씹어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턱이다. 그래서 씹어야 된다. 또 치과 의사로서의 인비생물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미생물이나 이물이 체내에 들어오는 일도 늘어났고, 그래서 해충은 왜 면역기 공격을 받지 않을까? 요즘은 철마다 구충제를 복용하니 그런 일이 드물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장 속에 해충 등과 같은 제법 큰 기생충도 서식하고 있었다. 되도록 병과 함께 살아있는 해충이 꿈틀거리고 기어나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분명히 이물질임에도 면역기의 공격을 받지 않는 기생충들. 우리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서 해충은 사람의 정밀한 면역기구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역으로 자극을 주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장내 세균 역시 해충과 마찬가지로 면역기 공격을 저지하는 동시에 역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면역이란 자기의 비자기를 인식하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다. 실로 면역기는 같은 장내 세균이라도 콜레라균, 티푸스, O157 같은 병원균에 대해서는 공격을 가하여 균 자체를 파괴하여 제거한다. 하지만 모든 장내 세균에게 무작정 공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기이긴 하지만 콜레라균, 티푸스 같은 병원성이 없어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면역력이 판단했다는 것이 뜻이다. 수락했다는 뜻이다. 장내 세균 내 신경에서 시냅스 기능까지 맺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무견생쥐의 경우 연애를 조사했더니 불안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뇌내 신경전달물질의 양이 현저히 적었다. 장은 어쩌면 뇌보다도 훨씬 똑똑하다. 인간의 장은 대뇌에 펼쳐갈 만큼의 신경세포로 지닌 제2의 뇌라고 불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장이 뇌보다도 훨씬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장이 신경계 세포가 처음 출현한 것은 바로 장이다. 이거는 뇌는 신경계가 극도로 진화한 매우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관이다. 살펴보면 최초로 신경계가 생긴 것은 뇌가 아니다. 놀랍게도 바로 장이다. 신경계에서 뉴런이라는 특수한 신경세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히드라, 말미잘, 강장동물의 장이었다. 강장동물에는 뇌가 없으므로 장이 뇌의 역할을 대신했다. 뇌를 대신했다. 장내 세균이 줄어들면 비타민 흡수에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굳이 음식으로 비타민 B, C를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에서 이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출장이나 여행 등에서 외국에 한참 머무르다 보면 이유 없이 짜증에 시달리곤 한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 그리고 장내 세균은 우리와 신경전달물질을 공유하고 있다. 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감염증에 취약도 한다. 장내 세균의 변화. 뇌의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걸린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원래 장내 세균 사이의 정보 전달 물질이었다.
진화를 거듭한 결과 긍정동물 사이의 핵심 전달물질로 기능하던 세로토닌은 이제 인간의 체내에서도 합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바로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에서 신경전달물질이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규슈 대학의 스도 노부유키 교수팀의 스트레스와 장내 세계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무균 상태와 장내 정상 상태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 자살률이 급격하다. 식이섬유 음료 섭취량과 우울증 환자의 추이를 보자.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뇌장의 관계. 면역의 핵심인 장에는 놀랄 만큼 많은 종류와 수의 세균이 존재한다. 100조 개가 넘는다. 뇌와 면역계 사이에 오가는 정보와 네트워크. 몸과 마음의 오묘한 관계. 몸과 마음의 관계를 둘러싼 의학적인 연구는 역설적이에도 유물론의 대표 주제였던 프랑스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가 생물 호르몬 안에서 항상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항상성. 도파민, 엔돌핀이 분비되면 면역 반응도 활성화된다. 면역 반응도. 면역계 활성 물질의 사이토카인에 주목해라. 면역계 세포는 다양한 활성 물질을 생성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 미생물과 암세포를 공격한다. 면역계의 운영에 꼭 필요한 이 활성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는 총칭하는데 대표적인 물질로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이 있다. 사이토카인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현재는 인터로킨, 인터페론, 종양 개사 인자 등등 50여 종이 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계 물질을 가지만 실제로는 내란의 분비에 작용하기도 한다. 면역 담당 세포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서 정형으로 매크로파지와 같은 식세포나 림프구 등 면역 담당 세포를 내분비 세포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리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두 가지 계통을 자극한다. 먼저 스트레스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한다.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그 자극이 다시 뇌로 들어가서 시성하부를 자극하고 자극으로 활성화된 시성하부 신경세포 시냅스에서 화학전달물질의 노르어드레날린이 방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스트레스는 정서난소의 위축을 일으키고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 키가 자라지 않을 수 있으며 흰머리가 부쩍 늘어나기도 한다. 과다한 스트레스 그래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모발의 흑색 색소마저 생산이 중단이 되어진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NK세포 활동을 떨어뜨린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교감신경이 분비한 어드레날린의 작용으로 인해서 가리구가 과도하게 늘어난다. 결국 가리구가 방출해낸 피로이성의 활성산소가 세포의 조직을 파괴해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이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만들어야 한다. 스트레스 조건 반사만으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말했지만 사실 스트레스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는 매우 미묘하여 스트레스 양과 질, 스트레스 기간 등에 대해서 결과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스트레스에 의한 식작용 변화. 단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탐식 기능은 항지하고 장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탐식 기능은 저하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구나. 당신의 마음가짐이 면역력을 좌우한다. 마음과 면역의 사이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뇌가 활성화되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신경과 뇌 분비, 면역계가 안정되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면역계 중에서도 마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면역세포는 바로 NK세포다. 심지어 우리가 웃으면 활성화되고 인상같이 부리기만 해도 침체된다고 한다. 평소 의욕을 갖고 활기차게 살면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마지못해 일하거나 처져 있으면 NK세포도 침체하는 것이다. 즐거운 상상만으로도 NK세포가 활성화된다. NK세포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적당한 운동은 NK세포를 활성화한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NK세포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 지저분하게
예. 웃음으로 NK세포를 깨워라. 스웨덴 의학적인 로먼크 박사는 웃음은 감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의 치유력을 높인다고 말했다. 웃음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 같지 못한 아이는 발육이 늦어서 또래에 비해 키와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 웃음으로 코미디 영상에 의한 면역 활성 실험을 해보니 이렇게 활성도가 감상 후에 많이 높아지더라 하는 거네요. 3시간 웃은 후에 NK세포 활성, 너무 오래 웃으면 오히려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웃으면 힘 빠져. 상상력으로 암을 치유한다. 사이먼턴 요법이란 미국의 의사 칼 사이먼턴이 암 치료 목적으로 상상요법 앞에서 기분 좋은 상상만으로도 NK세포가 활성화된다. 기분 좋은 생각을 하자.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항암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네요. 암을 이기는 면역의 힘. 암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NK세포를 세워라. 이제 우리 몸에서 매일 새로 발생하는 암세포들은 어떻게 암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진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면역력은 암 발병의 브레이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날마다 새로운 세포로 복사 교체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종 복사 오류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세포를 발생시키는데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에서는 설사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면역 시스템이 가동하여 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거나 소멸시켜버리는 때문에 만약에 암 진행의 각 단계에서 암을 증식시키는 인자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매크로파지가 분비하는 물질인 종양괴사 인자인 TNF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먹거리 중에도 바로 이 TNF 유도 효과가 높은 것들이 있다. 데이큐어 대학. 잘만 골라 먹어도 암세포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 야마자키 교수 팁은 각종 과일 해조류, K세포, 과일 중에서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녹차에도 암 억제 효과와 함께 노화 방지 효과도 있다고 널리 알려졌다. 시적과 현립대학의 도미타 이사오 교수는 각종 녹차의 암 억제 효과를 2가지로 나눠서 각각 활성도를 조사했다. 암을 억제하는 최고의 식품은 마늘 항암제로서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키워서 지긋지긋한 알레르기를 정복하자. 면역력으로 칼라만탄 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아이들이 회충 등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어렸을 때 봐도 회충이 있었다는 건데요. 알레르기가 아이는 볼 수 없었다. 희한하네요. 그래서 1963년 니코 지역에서 제주로 삼나무 화분증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니코 지역의 삼나무 가로수는 이미 17세기에부터 존재했다. 그때는 괜찮았다는 건데, 그래서 회충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는 확신하게 되고 개의 몸에 있는 필라시아 사상 죽이는 기생충을 재료로 삼아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실험을 거듭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실험을 거듭한 결과 기생충의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그 물질은 바로 기생충의 분비 배설물 속에 적당히 기생충이 있으면 알레르기가 기생충의 분비물과 배설액이 어떻게 알레르기를 억제할까? 나는 기생충의 분비물과 배설액에서 추출한 알레르기 반응 억제 물질을 그렇군요. 배설물에서 억제할까? 정제한제 성공해서 그 유전자를 규명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물질의 어떤 속성이 알레르기 반응 억제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알레르기 반응이란 IgE 항체와 관련된 I형 알레르기 반응을 뜻한다. 원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삼나무 코코로가 체내에 들어오면 매크로파지 세포가 나타나
삼나무 꽃가루를 집어삼킨다. 그리고 매그럽하지는 삼나무 꽃가루의 정보를 CD40이라는 열쇠와 열쇠 구멍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럼 B세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항체를 생성하고, 그래서 알레르기가 없다는 건데요. 재채기 알레르기, 세로토닌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생충이 감염된 사람의 경우에 기생충의 분비 배설액 속에 DAG, CD40이 이미 흡착해 있다. 그러면은 매크로바지가 삼나무 꽃가루를 삼켜도 그 정보가 B세포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으므로 B세포는 삼나무 꽃가루에 대한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그 대신에 B세포는 불완전한 IgE 항체를 대량으로 생성하여 모든 비만세포를 뒤덮는다. 이렇게 비만세포의 표면에 붙은 불완전한 IgE 항체에는 삼나무 꽃가루가 제대로 부착하지 못하므로 비만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결국 삼나무 꽃가루에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원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자, 우리 연구팀 조사에서도 밖에서 노는 아이보다는 집에서 노는 아이가, 또 둘째, 셋째 아이보다도 외동이나 첫째 아이가 워킹맘인 경우보다도 엄마가 전업주부일 때 아이가 알레르기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미생물과 접할 기회가 적은 아이일수록 알레르기 체질이 되기 쉽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알레르기 체질이 되기가 쉽다는 뜻으로 체질이 이 알레르기 체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체질 4가지 유형이 있다. 진드기, 꽃가루, 천식, 이런 것들이. 기관지 천식의 원인은 뭘까? 기관지 천식의 원인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는 목구멍을 통해서 또 기관지 그 부분에 두 갈래로 나는데 기관지라고 한다. 아토피성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기관지 천식은 비교적 옛날부터 잘 알려진 병이다. 기관지 천식. 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건체류, 마늘, 자조기, 알레르기를 없애줄 수 있는 뇌 면역력에 나를 공격한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기 정생성을 잃어버린 면역계.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T세포나 레그로바지가 자신의 조직을 적으로 건조해서 공격하는 상태를 말한다. 적으로 여기서 공격해버리는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 물질인 자가 항원이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따라서 전신성과 장기 특이성으로 분류한다. 관계가 유전자가 관계된 경우도 있다. 백혈구 혈액형 어떤 문제 때문에 유전성도 있을 수가 있구나. 중년 이후 여성에게 많은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증도 자가 면역의 질환의 일종이다. 궤양성 대장염 역시 최근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다. 이는 본래 자기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백혈구의 일종인 과립구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병인데, 과립구를 혈액에서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그런 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도 젊은 사람들에게 급증한다.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 있다. 낭창. 예. 가장 흔한 자가 면역 질환은 관절 류머티즘이 있다. 악성 류머티즘 등등. 관절 류머티즘, 손가락 통증이 일어나는 류머티즘 증상도 있고, 그래서 면역을 통해서 핵등 면역을 통해서 NK세포,
방사선과 자외선 무조건 겁내지 말고 강한 내성을 길러라. 제철 역시 나타나는 세균과 흉모 등에는 방사선의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다. 장내 세균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방사능에도 강하다. 히로시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하다 라는 거네요. 방사선도. 노화 예방의 강자 피터 케미칼. 프렌치 패러닥스라는 말이 있다. 프렌치 패러닥스. 평소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표현인 프랑스인이 의외로 동맥경화등 질환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연구 결과 프랑스인이 매일 즐겨 마시는 적포도주에 폴리페놀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폴리페놀, 채소의 오크라, 수치, 아스파라거스가 높네요. 색 있는 채소들, 초강력 항산화를 지닌 프로폴리스가 있다 했어요. 프로폴리스 적응은 다양하게 역할을 한다. 암세포 적에는 프로폴리스의 강부면 효과였네요. 그래 프로폴리스에서 에스테르, 케르세틴, 클로로단 뭐 등등등 항암 효과가 있는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프로폴리스 효과를 이용한 대체보 아피 테라피라는 볼코르도산 아피에서 이렇게 감기, 알레르기, 우울증, 암에 이르기까지 만병의 원흉은 면역력 저하이다.